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오디스입니다. 자, 기다리시던 모델 Y 시승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시승은 산타나로에 있는 테슬라 쇼룸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 세션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지금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시승하게 될 거라고 이제 딱히 생각을 하지 못해서 촬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실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 편에 나눠서 이제 여러 번 촬영을 했으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 아마 참조가 잘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주행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소음 수준은 어땠는지, 승차감 어땠는지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신형 모델 Y도 모델 3랑 동일하게 출발할 때 기어를 이제 스크린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스크린에서 기어를 위로 올리면 전진, 밑으로 내리면 후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 타서 출발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느끼시는 거는 바로 정말 차가 조용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 3랑 비교를 하면은 정말 급이 아예 한 몇 급 이상은 차이가 나는 느낌이고, 제가 느끼기로는 최근 타본 자동차들 중에서 가장 조용하다고 느꼈어요. 그 정도로 적막할 정도로 조용하고, 지금 출발하는 데가 실내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을 때 이 소음 차폐 수준이 정말 놀라울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주차장을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느끼는 거는 차가 정말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Then right on the far left lane. 제가 한번 소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창문을 좀 열고 한번 여기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 보여드릴게요. How many demo vehicle you have right now? Three. Three. Oh, Yes. nice. We're the only one in the area doing demo drives, Mm-hmm. and only one in the showroom that Oh has yeah. it as well. I just got my new haircut today. 자, 한번 윈도우를 롤업해서 소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완전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We'll make a right at the stop sign. 두 번째로 느끼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승차감인데요. 정말 승차감이 기존 모델 Y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도로가 움푹 파져 있는 데를 지난다든지 살짝 소순대를 밟는다든지 그랬을 때 마치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이제 하이 프리퀀시로 서스펜션에 이제 입력이 오게 됐었을 때 꽝 때리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서스펜션이 잘 역할을 못 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불쾌하게 오는 요소였는데, 이번 신형 모델 Y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서스펜션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확실히 더 다양한 주파수 영역에서 더 스마트하게 작동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시내랑 고속도로 굉장히 짧은 주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승차감은 이제 물렁물렁한 그런 편안한 승차감도 좋지만 좀 단단한 승차감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단단하면서 그런 잔진동이나 이런 거를 잘 걸러주는 그런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인데요. 독일 이제 BMW라든지 그런 차들이 약간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죠. 이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하고 미국 자동차스러운 그런 출렁이는 서스펜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단단함 가운데 잔진동이나 그런 불필요한 노이즈들을 싹 다 정리해주는 그런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차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차체 강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마칸 EV를 시상을 해봤는데 프런트 부분이 굉장히 튼튼한 차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승한 코스가 사실 굉장히 이제 짧고 이제 고속이나 이제 와인딩 그런 코스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차체 강성까지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런 이제 좌우 높낮이가 다른 요철을 지날 때라든지 그럴 때 차량의 거동을 봤었을 때는 이 차체, 특히 이제 전면부 차체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Y를 타고선 한번 좀 산길 같은 곳이나 와인딩 로드 같은 데서도 한번 운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참 제가 선호하는 승차감에 굉장히 가까운 멋진 SUV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포인트로 제가 짚고 넘어갈 거는 바로 이번 신형 모델 Y에 추가가 된 디셀러레이션을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있는 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시승은 스탠다드 상태로 하게 되었고요. 그랬을 때는 테슬라의 이제 기본적인 원 페달 드라이빙을 구현할 수 있어요. 이제 운전을 하고 있다가 페달을 A 페달, 악셀레이터를 이제 완전히 띄게 되면은 차가 이제 완전히 정차도 하고, 그래서 악셀레이터 페달로 이제 브레이크 역할까지 다 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 페달로만 운전하는 그 운전 습관이 굉장히 이제 익숙해가지고서는 저한테는 큰 문제는 되진 않는데, 내연기관, 특히 토크 컨버터 기반의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차를 타시던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신 분들이 있는데, 디셀러레이션 프로파일을 스탠다드에서 로우로 맞추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을 하시면은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프로파일을 바꾸고 난 다음에 A 페달을 완전히, 엑셀레이터 페달을 완전히 이제 리프트 오프를 하게 되면은 평소 같았으면 이제 거의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이제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차가 이제 노즈 다운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마치 일반 토크 컨버터가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차가 크루징을 하듯이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면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 습관에 익숙하신 분들, 그러니까 액셀레이터 페달을 완전히 띄는 거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이 리젠 프로파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A 페달만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 원 페달 운전에 굉장히 익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매뉴얼 트랜스미션 차를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 A 페달을 띄었을 때 노즈 다운이 될 정도로 이런 이제 엔진 브레이크, 디셀러레이션이 안 발생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차가 거동이 불안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제가 별로 좋아하는 움직임은 아닌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제 토크 컨버터 기반의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의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굉장히 익숙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리젠을 그 디셀러레이션을 로우로 바꾼다고 해서 아예 A 페달을 뗐을 때 리젠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속도가 줄어들어가는 그 폭 자체가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한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솔린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차를 운전하는 느낌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은 브레이크 페달에서 이제 B 페달에서 또 리젠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B 페달을 밟았을 때 리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을 변경한다라고 해가지고서는 프릭션 브레이크를 더 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레인지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 Y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멋지게 캘리브레이션을 해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승 코스 자체가 시내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굉장히 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브레이크의 그런 성능을 논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스포츠 주행에 가까운 주행을 해보면서 브레이크 감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브레이크 쪽의 특이한 점은 페달 자체 담력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라는 겁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스포츠카에 가까울 정도로 강한 담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페달이 꽤 힘을 줘야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펌한 페달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펌한 페달이 좋은 게, 그러면 더 브레이크를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제 레이싱 용도에 맞춰서 튜닝을 하게 되면은 페달 담력 같은 게 굉장히 단단해지게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어딘가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브레이크 담력이었는데, 이 브레이크 담력이 일반적으로 다양한 사람들한테 납득이 되는 담력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오디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차 자체가 워낙 조용하기 때문에 오디오 부분은 정말 뛰어나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제 스피커 개수가 2개 더 늘어서 뛰어나진 게 아니고, 차 공간, 캐빈 자체가 워낙 조용해졌기 때문에 스피커 개수가 단순히 이제 2개가 더 증가해서
소리가 더 좋아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이제 2019년도 모델 3인데요. 지금 아까 전에 거의 비슷한 고속도로를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그러니까 신형 모델 Y 대비해서 어느 정도 크게 나는지, 물론 이 차는 이제 연식도 좀 됐고 그래도 뭐 사고가 있는 차는 아닌데 연식도 좀 됐고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소음이 그러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한 이 정도 꽤 시끄럽다라는 게 전기차가 이제 엔진 소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로드 노이즈들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모든 게 근데 아까 그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숙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한번 고속도로에서 속도 좀 올린 다음에 페달 뗐었을 때 리젠 감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또 프로파일 바꿔서 또 어느 정도 리젠이 줄어드는지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디셀러레이션을 리듀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한 50마일까지 픽업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경사 같은 게 있어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도 갑작스럽게 시승을 하게 된 뒤라서 사실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라디오로만 이제 좀 소리를 평가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그런 사운드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시승하고 있는 런치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팩이 적용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속력 같은 것도 4초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자동차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승에서는 승차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추가된 디셀러레이션 프로파일 같은 부분,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 그리고 얼마나 차가 조용해졌는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테스트를 하느라 이제 가속 같은 거는 사실 평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도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정말 훌륭한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진 점, 그리고 소음 수준 같은 것이 또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점, 또한 리제너레이션 같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만 레인지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 정말 멋진 업데이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모델 Y 신형을 살 생각은 없지만 타는 내내 정말 멋진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차를 찾고 있는 입장이라면은 이 신형 모델 Y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새로 공개된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인데요. 차급은 사실 동일한 체급은 아니죠. 훨씬 큰 차고 이제 3열까지 제공이 되는 굉장히 큰 크기의 전기 자동차인데 가격대는 얼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선택지로는 물론 여러 가지는 다르긴 하지만 BYD 같은 선택지도 한국에서는 또 새롭게 추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많은 선택지가 되어서 더 전기차를 구매하는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다른 차와 비교해서 차별되는 큰 포인트는 바로 컨트롤러가 통합이 되어 있다는 점일 거예요. 기존의 자동차 제작에서 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수평 통합형, 그러니까 호리존털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차를 개발하게 되는데 다양한 이제 각 부품들의 전문 회사들을 다 모아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통합형이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하는데 협력 업체들이랑 일을 같이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인하우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의 결과물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엔 OTA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OTA를 통한 이제 기능이 계속 추가되는 것이죠. 최근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차 측면에서 뭐 물체가 다가오고 있을 때 그럴 때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문을 잡아주는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FSD의 기능과 이제 전자식 도어 개폐 기능이 이제 서로 이제 연결이 된 굉장히 이제 멋진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수평 통합형 개발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이제 기획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상 제품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추가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개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개발이 된 상품의 경우 제 생각엔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꽤 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2019년도 모델 3를 아직 운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6년이 넘은 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OTA라든지 계속 업데이트되는 기능들 때문에 차가 아웃데이트 됐다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제품에 있어서 굉장히 큰 만족을 하고 있고, 정말 모델 3 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기차 구매를 위해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라면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후미에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는 내용 있으면 또 다음에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